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2일 밤 9시입니다. 애국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보석으로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에 의해서 일단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초순에는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면 될 텐데 재판부에서 직권보석 결정을 내리면서 여기에 보석에 따른 주거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니 10여일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아마 저항할 것으로 봤는데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서울구치소를 나왔는데 이 조선닷컴의 기사가 아주 고약합니다. 22일 오후 5시 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말이다.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신변관계가 어떻게 되었든 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다. 빠져나왔다고 했어요. 서울구치소를 왜 빠져나옵니까? 당당하게 걸어 나온 거지. 빠져나온다는 것은 몰래 연문으로 나온다는 뜻 아닙니까? 이분이 정문으로 나왔는데 그분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 차림의 그는 당초 입장과 달리 법원의 조건 보석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지금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신변관계가 어떻게 되든 달라질 것은 없다.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기자죠.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재판을 지연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지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비켜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타 자택으로 향했답니다. 참 기자가 질문을 고약하게 했네요. 아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걱정하던 대로 지금 한일 관계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사태를 막아보려고 노력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무슨 재판 거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하고 있는 이게 한국 법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데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애국 판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애국 판사다. 여기 조건이 붙었는데 3억 원의 보석금, 그것은 보석 보증 보험 증권으로 내도 괜찮다. 그리고 주거를 제한하고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되었는데 3일 이상 여행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주거를 제한하더라도 뭐 간단한 출입이 가능한지 완전히 연금인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당하게 구속기한이 끝났으니까 풀어주고 그래 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전 대법원장을 굳이 이렇게 활동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도 꼼수를 써가지고 한 10여일 먼저 내주는 걸
기화로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본인은 구속기한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미리 내주면서 주거 제한을 딱 걸어버렸다. 이게 법률가가 할 짓이 아니라 이것은 법률 기술자가 하는 일입니다. 법률 기술자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정권에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괴롭힐 거냐 하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당당하게 해야죠. 법에도 미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학.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정의롭다는 뜻입니다. 정정당당히 아름다운 겁니다. 꼭 남자다움이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은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을 해야 한다. 검찰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피고인도 자유롭게 활동해야 된다. 단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는 구속할 수 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럼 왜 주거 제한을 합니까?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고민이 있었겠죠. 직권 보석을 거부를 하면은 또 이것 가지고 말썽이 나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걱정했던 대로 돌아간다. 그래도 기자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날의 한일 관계에 무슨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식의 질문을 하니까 비켜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2년에 대법원이 징용공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1심, 2심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걸 파기환송해가지고 넘기니까 파기환송돼서 오면은 파기환송 취지대로 고등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다시 징용공 배상 책임이 일본 기업에 있다는 판단이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확정되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걱정을 하고 그래 하여 대법원에 외교부를 통해서 대법원에 이 걱정을 전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이 확정 판결을 미루어 온 거죠. 미루어 온 걸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게 무슨 미루기 위해서 뭐 돈을 받았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돈을 받았습니까? 정부 쪽에 인사청탁을 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결국은 나라를 걱정해서 한 일까지도 이것을 사법농단이라든지 재판거래라든지 이런 선동적 말로 걸어가지고 그것도 구속이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한국 사법부가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죽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까? 최소한의 인간적 의리도 없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 의리도 없는 겁니다. 깡패의 의리도 없다고 하면 판사들이 화낼 것 같아서 그 표현을 안 하겠어요. 자, 그런데 외교부가 무슨 문서를 2016년 10월 대법원에 제출했느냐. 그 의견서가 공개된 게 있습니다. 의견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재판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입니다. 2016년 10월입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되고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성 우월성까지 있게 될 것이라거나 국제사회가 우리를 국제적 약속을 뒤집는 나라로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특히 지난 50년간 한일 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국제소송의 관점에 주목하며 하여 일본 정부 또는 기업이 한일 투자보장협정 및 한중일 투자보장협정 등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이 있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과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글을 올려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양승태 법원에서 선고를 지연하고 있던 것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판결 이외의 외교적 정책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대표적 사법농단 적폐로 몰리면서 대법원장 등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감정적 민족주의 주장은 듣기에는 달콤하고 그렇지만 현실 국제 외교 관계에서는 그런 주장만으로 국익을 지킬 수는 없다. 삼권 분립상 사법부 판단을 한국 정부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대응 방식은 대외적 외교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 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법원 시절 그 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아주 점잖게 썼지만은 양승태 씨가 이런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애국적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국 판사라고 한 겁니다. 애국 판사입니다, 이분이. 애국 판사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매국노들 아닐까요? 좀 심한 표현을 했습니까? 그럼 노자는 빼죠. 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이적이라고 몰아세우니까 제가 조국 수석이 왜 이적인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한일 갈등을 예상을 하고 사법부가 외교 문제에 관한 한 외교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가 역사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사법 판단이 잘못되면 국제관계가 엉망진창이 된다. 사법이 잘해가지고 사법부가 잘해가지고 나라를 갑자기 부자 나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사법부가 판단을 잘못하면 나라를 망치고 전쟁도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고 그래서 사법자제라는 말이 외교 분야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외교 분야에 관해서는 사법이 판단을 할 때 그 국가와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고심을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애국 판사라고 불렀습니다. 애국 판사. 감사합니다.